안녕하세요. 리더TV 리더십 차키 유승용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날씨도 좀 춥고 한 주를 시작하다 보니 마음도 조금 무겁기도 합니다. 월요일을 조금 생동감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리더TV의 새로운 코너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을 맞아서 매달 리더피아가 발간되면 리더피아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꼭지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리더피아 2019년 신년호 신년 특집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지부터 조금 색다르죠? 저희 디자이너가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특별히 이제 이번 호 같은 경우는 2019년 대한민국 리더십 키워드에서 다양한 리더십 덕목들을 독자들의 어떤 서베이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좀 색다르게 좀 해봤습니다. 이달의 리더피아는 이달의 주요 기사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좀 더 재미있게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를 한 잔 가득 채우면 스노우웨드는 그 맛을 변함없이 지킵니다. 끝까지 맛있게. 삿포로 그대로 삿포로. 먼저 첫 장을 넘기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차. 저희 리더피아 콘텐츠를 보면은 크게 이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커런트 같은 경우는 어떤 최근의 어떤 뉴스, 최근의 어떤 이슈 중심의 소식들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리더십 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리더십 인사이트는 국내외 어떤 리더십 전문가들의 리더십 칼럼들, 다양한 어떤 테마, 뭐 영화와 리더십, 역사적 영웅 리더십, 밀리터리 리더십 등등 다양한 리더십 전문가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기고를 하는 이제 그런 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스페셜 서브젝트 코너가 있는데, 스페셜 서브젝트는 말 그대로 이달의 특집 기사입니다. 저희 어떤 리더피아의 그달의 어떤 핵심 콘텐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터뷰 코너가 있습니다. 뭐 리더십 하면은 분명히 당연히 이제 사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국내외 리더들, 기업의 CEO들을 비롯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리더들의 리더십 스토리, 리더십 덕목들을 소개하는 인터뷰 코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니어 리더피아라고, 리더십은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접목을 했는데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리더십 콘텐츠, 주니어 리더피아 섹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리더센, 그래서 뭐 기타 뭐 다양한 어떤 그 리더십 관련 리더들이라면 좀 접하면 좋을 만한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작년 우리 하반기였죠. 저희가 리더TV 이렇게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더피아 2019년 신년호 주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만 10페이지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달에 24일부터 27일까지죠. 베트남 리더십 투어를 갑니다.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해외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 리더십 투어인데요. 그래서 1월 24일부터 27일 3박 4일간 베트남 리더십 투어 이렇게 프로그램과 주요 어떤 그 특강 내용들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매달 제가 이 리더피아를 만들면서 리더십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리더십 노트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호 같은 경우는 신년호다 보니 또다시 독자들과 함께 떠나는 리더십 여행 이런 제목으로 1년 전에 이제 제가 썼던 리더십 노트 내용을 보면서 그때 독자님들과 약속했던 내용들 1년 동안 제가 얼만큼 리더피아가 얼만큼 실천을 해왔는지에 대한 좀 반성도 하고 또 리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채워져 있고요. 2019년 리더십 키워드를 독자님들 200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소통이 제일 중요한 어떤 리더십 키워드다 2019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통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다. 그 공동체가 국가든 사회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말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불행한 공동체로 전락하지 않고 화해와 대화,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 공동체로 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소통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신년호다 보니까 이렇게 스페셜 칼럼을 이번에 저희가 실었는데요. 이하여대 윤정구 교수님 계십니다. 진성 리더십 대가십니다. 이번에 아주 장문의 칼럼을 보내오셨습니다. 리더십의 민주화 시대가 왔다. 처음 사용한 용어가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민주화 시대. 리더십의 민주화 시대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윤정근 교수님의 이 장문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더피아 보시면서 요즘 뭐 잡지 읽을 시간 많지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발문이 있습니다. 발문. 이 본문이 있고 이게 발문으로 저희가 뽑아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제목과 발문을 보시면은 전체 기사의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발문을 읽으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벤치마킹 시대가 가고 리더가 자신만의 진성 리더십 모형을 찾아서 리더십을 스스로 디자인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리더십의 민주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리더십의 실무자인 리더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윤정구 교수님의 리더십의 민주화 시대가 왔다를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꼭지는요. 김성관 회장의 꿈이라 말하지 마라. 1년 이상 지금 계속 연재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지금 15번째 연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연재 내용들을 보시려면 전에 또 리더피아 가오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 주신 제목은 버림으로써 내일을 얻는다. 어떤 기업 조직이나 경영을 할 때, 어떤 조직 관리를 할 때,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때, 자기 관리를 할 때 버리는 거, 내려놓는 거에 어떤 미덕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버림으로써 내일을 얻는다. 어떤 사업을 버릴 것인가? 전문가들은 당신이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면 그래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실제 자기 사업 경영에, 기업 경영에 나름의 어떤 혁신적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2019년 1월호 중에 저희의 어떤 스페셜 특집 기사입니다. 지난 12월 연말에 그러니까 2019년 대한민국 리더십 키워드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제목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실렸습니다. 소통이 58%로 리더십 키워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소통. 소통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소통. 2위는 비전과 미션으로 4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3위는 변화와 혁신. 43.2%의 독자들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요거를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2019년 새해 대한민국 리더십은 구성원들 간의 진정한 소통으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재정립해서 미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이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달의 리더피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꼭지는요. 스페셜 인터뷰입니다. 이번에는 그 강원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이십니다. 조준용 부총장을 스페셜 인터뷰로 저희가 직접 춘천의 강원대에 가서 이제 만나보았습니다. 진실과 정성만이 대학의 존재 가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15년 내에 국내 대학 학생 수는 50% 이상이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절벽 시대에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대학의 절체절명의 위기 시점에서 대학 생존과 더불어 발전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네, 이러한 어떤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대학 교육이 어떻게 해가야 되고 대학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변혁이 필요하고 어떠한 대학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지 진리와 상하탐으로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준용 강원대학교 부총장을 인터뷰해서 내용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사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립대학은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의 속칭 비인기 학과가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인본과 인성이 중요시되고 인문학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이 주로 비인기 학과가 많이 도태가 되고 어떤 취업 위주의 어떤 실용 학문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어떤 사회 트렌드와 함께하는 교육을 해야겠지만은 본질적인 어떤 대학 교육에서 인성 교육과 인본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강원대는 이제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또 조준용 부총장이 하는 일들 중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위원장으로서 남북 화해 무드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원대가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 되겠다. 이런 어떤 비전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리더십 인사이트 카테고리에서 이미지 컨설팅, 리더의 대화 전략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있는데요. 경청은 상대의 감정을 감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리더십 칼럼입니다. 여기에서는 경청의 3가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눈높이를 맞춰라.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이다. 하지만 난 다 알고 있어. 난 그런 거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말을 무시하거나 듣는 체하며 섣부르게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부하 직원과 파트너의 눈높이에 맞춰 상대의 언어로 대화를 이끌어 메시지를 반영하거나 확인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2번째 지혜는 온몸으로 들어라.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 마음만으로 듣는 것도 아니다. 상대의 표정과 몸짓, 태도 등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잘 듣고 있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야 한다. 부하 직원, 파트너와의 대화 도중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일을 하며 보고나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는가? 경청의 3가지 지혜의 마지막 부분인데 유종의 미를 거둬라. 대화의 첫머리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경청의 목적은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라는 게 아니다. 상대방 말의 이면에 담겨있는 감정과 정서를 파악해 피드백해주며 자신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네, 이번 후 인터뷰에서 특별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대전의 프랜차이즈 기업 CEO들 3분을 초대해서 프랜차이즈 CEO 자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멋지게 나와 있죠. 위기의 자영업 탈출구는 있는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 경제 이슈로 해서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한 500만 명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대전 지역에서 지금 경쟁력을 나름 쌓고 있는 강소 프랜차이즈 CEO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3분의 주요 메시지를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송철 한수브레드 대표입니다. 제빵기업인데요. 전후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던 때 성심당은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 노인과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정신 자체가 단순히 장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주죠. 브랜드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고객에 대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또 한송철 대표님이 강조했던 부분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좀 차등하게 좀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2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박영복 선미 꼬마김밥 대표. 창업한 5년 동안은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내 스스로가 우선 시장에서 검증을 받고 성공을 해야 가맹점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트렌드만 쫓으며 검증되지 않은 아이템으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광고 홍보를 통해 단시간에 수백 개 가맹점을 확장하고도 3년이 채 되지 않아 문을 닫는 브랜드가 부지기수입니다. 일단 스스로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이 경영을 해보고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을 때 프랜차이즈로 이제 확장하는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홍준 주스킨 대표님의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 전에 직접 현장을 경험해보고 관련 사업을 피부로 체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당연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 씨의 성공을 보면서 사업 다각화와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한 것이 시행착오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종의 이 주스킹은 컵가이를 선보이고 있는 독특한 어떤 비즈니스 요식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는 소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 꼭지 중에 리더 앤 리더라는 꼭지가 있는데요. 리더, 책을 읽는 독자를 말하는 거고요. 리더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끈다, 어떤 리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책 읽는 리더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웅현 광고인이죠. 대한민국의 대표 어떤 광고 전문가인데요. TBWA 지금 크리에이터 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책은 도끼다. 광고는 잘 말해진 진실이며 이 진실을 진부하지 않게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란 경험치에서 나온다. 특히 창의성의 원천 가운데 하나인 인문학적인 소양은 좋은 책을 잘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했나 보다. 좋은 책은 많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읽는지와 왜 잘 읽어야 하는지였다. 보통 다독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책을 많이 읽어라를 강조하는데 다독보다는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카프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읽는 책이 얼어붙은 우리 머릿속을 깨는 도끼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책은 머릿속에서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있는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읽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되겠죠. 결국 다독만이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아니면 두세 권의 책을 심도 있게 읽고 그거를 나의 생활 속에서 녹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리더앤리더 박웅현 강고인의 책은 도끼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시면 창의성을 개발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리더피아 섹션 중에 주니어 리더피아라고 있는데요. 주니어 리더피아는 주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또 부모들의 어떤 리더십 교육이나 인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렇게 책 속의 책 형태로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성품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품 리더십은 이영숙 교육학 박사시고요. 한국 성품협회 좋은나무 성품학교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소개할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의 리더십인데요. 성품 리더십이란 자신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이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 리더십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고요. 분별력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별력이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과 악을 분별해 보는 것이지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길러주는 우리 아이들의 양육법, 성품 양육법에 대해서 6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분별력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두 번째는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부모의 가치관을 자주 이야기해 줘야 한다. 네 번째는 좋은 행동을 기대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자녀에게 분별력을 키우는 질문을 자주 해야 한다. 마지막 6번째, 가정의 규칙과 방침을 정하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인성 리더로서 양육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의 리더피아 주요 내용들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리더피아 1호로도 지난 연말에 저희가 새해를 맞으면서 정성스레 또 심도 있게 저희가 준비했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리더피아 1호로를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리더피아를 쉽게 이제 접하시려면 정기 구독을 하시면 편하게 리더피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리더TV 이달의 리더피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